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미국 시장이 다우는 계속 최고치를 뚫고 있고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황 보겠고요. 요즘에 최대 관심사인 코위브하고 그다음에 AMD 9%나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알바말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자력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많이 올랐다가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ETF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후에는 버핏 스타일 기업 분석 1단계 1강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헤드라인입니다. 현재 다우는 48,000 돌파해서 0.68% 올랐고요. S&P 500도 가까스로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스닥은 0.26%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다우가 48,000을 역사적 신고점 이제 최초로 돌파했다 나왔고요. 하원 셧다운 종료 법안 투표가 임박을 했다. 그래서 43일 만에 이제 해제가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존, 테슬라, 오라클 뭐 이런 기술주들이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메가캡 지수는 1.2% 급락을 했다. 그래서 AI 거품이 이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금이 2%나 급등을 했고요. 은은 이번 주에 11%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자산의 수요가 폭발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에서 엑짓을 해가지고 금과 은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림상으로는 갭 상승으로 잘 3층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그대로 이제 두들겨 맞고, 그래도 그 음봉으로 끝나긴 했지만 망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숨고르기 장세다. 그래서 좀 옆으로 기다가 결국은 고점 돌파 시도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면 스몰캡들이 많이 빠졌고요. 미드캡 즉 밸류 주식들이 좀 올랐고, 대형 크로스 주식들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우가 기염을 토했고요. 근데 뭐 장막판에 좀 이제 뉴스에 팔자 하는 매물들이 나온 것 같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한 10시, 11시까지는 좀 눌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장 시작할 때 주식을 사시기보다는 좀 지나서 한 11시 전후 돼서 사시는 게 가장 저점이다. 요즘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뒤진 지수들이 이제 수익률 따라잡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8월, 9월, 10월 달에는 그 소형주들이 많이 이제 올랐죠. 개별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많이 이제 뒤처져 있던 것들이 올라온 셈이고, 또 현재는 보면 다우가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우가 가장 뒤처졌다가 이제 최근에 좀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말 랠리 시작 전에 좀 수익률 따라잡기를 하는 현상의 장이 나온다. 그래서 나스닥은 좀 밀리고 S&P도 좀 밀리고 도리어 다우가 올라오는 이런 그림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반도체 지수 보고 있죠. 근데 어제 AMD가 이제 장중에 9%나 올라와 줬습니다. 그 덕분에 지수는 1.28% 올랐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십자가를 보이는데 아직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횡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좀 빠지지 말고 여기서 좀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3층으로 다시 올라가는 행보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거래량도 좀 줄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에서 좀 힘을 비축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요, 이 정도로 다우가 올라오고 그러면은 이 피어 인덱스는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고요. 그다음에 빅스 지수도 그렇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시장은 AI가 최대 관심사구나. 지금 AI가 좀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피어에 있고, 아직도 이 빅스 지수가 좀 밑으로 못 내려오고,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도 최대 관심사는 AI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어위브 보시겠습니다. 어제 코어위브가 그저께 밀리고 어제 밀리고 또 어제 또 갭으로 상승을 했다가 좀 더 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85불 선에 이제 끝났는데, 보면 이게 84불 대가 전 저점이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깨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실적 발표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날 그 CEO 인터뷰가 있으면서 크게 폭락을 했죠.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때는 공매도 세력들도 많이 나온 것 같고 스탑 로스 세력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렸고, 그렇지만 갭 상승했지만 다시 밀렸잖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하락으로 출발하거나 좀 더 밀린다고 할 때
이 거래량이 이 정도로 받쳐준다? 그럼 좀 더 빠질 여력이 있다 하겠지만, 만약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서 21 이평 밑으로, 그러니까 평소 때처럼 이제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빠졌다가 십자를 만들든지 혹은 망치형 캔들을 만든다. 그럼 거의 바닥권에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지금은 잘 봐야 하는 시기다. 그래서 저의 기대감은 거래량이 많이 줄어서 이 정도 내려오고 일단 여기서 스탑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85불선이 최하단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이브를 피보나치로 분석을 해보면요. 전 고점에서 현재까지 쭉 이렇게 그려보면 정확하게 앞으로 반등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이제 바닥이다 생각을 하면은 반등을 한다 하면은 일단 1차 목표는 0.382선이 있는 요선이 될 거예요. 거기가 110불 선입니다. 그리고 50% 선이 딱 120불 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110불, 120불 선은 기술적으로 봐도 만약 여기서 바닥을 지지해 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지지대가 있고 그다음 피보나치 분석을 해도 만약 여기가 바닥이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저희가 목표한 가격에는 갈 수 있다. 이렇게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오늘 거래량이 좀 줄면서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이 자리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AMD 보시겠습니다. 장외시장에서 많이 올랐고 어제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죠. 장밋빛 전망을 내놨고 그 덕분에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고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좀 밀려 10% 넘게 올랐었죠. 장중에는. 그래도 9%대에 올라서 이제 종가를 마쳤습니다. 그림상으로 보면 이 AV합선을 다 뚫어서 이제 위쪽에 상단에 오게 됐고요. 그래서 좀 더 힘을 받는다 그러면 역사적 고점도 뚫고 계속해서 행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고무적인 건 거래량이 이제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역시 그 말에 동의하고 야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겠고요. 근데 이게 밑에 빨간 선이 뭐냐 그 엔비디아의 주가입니다. 그래서 8월 달서부터면 엔비디아는 별로 한 4% 정도 올랐어요. 반면에 AMD는 한 5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서 시장은 엔비디아를 드디어 AMD가 쫓아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거래량이 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알바마를 10월 달서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매집을 했었죠. 이때만 해도 사실은 고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잘 치고 올라와서 지금 현재 굉장히 변동성이 크긴 했지만 최근에 와서 굉장히 좋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산 시점에서 22% 정도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와 이게 고점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알바말은 예전에는 황금주였습니다. 지금 100불 이제 탈환을 했고요. 근데 5년 쭉 봉을 그려보면은 2022년도에는 334불짜리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층이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다가 50불 저점을 찍고 거기서 지금 배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 그래프 보면 이 주식 팔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요 매물벽을 잘 뚫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매물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130불대인데요. 130불대를 다 떨고 여기 있는 200불대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관련 이런 배터리 관련 이런 쪽으로 이제 좋은 뉴스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들이 많아서 결국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지금 봉 색깔을 봐도 양봉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상황은 지금 맞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잡으신 분들은 이 정도에서는 일부 한 20-30%는 프로핏 테이킹 하셔도 되지만 나머지 물량은 좀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X10 MOS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제 아이언큐가 좀 빠져서 아이언큐가 또 한번 이제 물타기가 됐습니다. 현재 지수 대비해서는 좀 많이 밀려 있고요. 지금 3.07% 포트 보이고 있고 지수는 0.4%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대비 2.6%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맥세븐 주식들이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기인한 거다. 그다음에 ETF도 좀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언큐가 한 번 더 물타기가 됐고 지금 본전에 지금 매도 주문 나가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해서 주문들이 사자 주문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엑스템포트도 좀 많이 밀렸어요. 지수 대비해서는 4%.
운용 개시에서 최대 많이 밀린 폭으로 이제 떨어졌고요. 이게 확실히 운용을 하다 보면 저희 포트의 색깔이 있습니다. 저희 포트의 색깔은 맥7 그러니까 메가캡 기술주, 그다음에 AI 관련주들 이런 걸로 이제 포커스가 돼 있는데, 물론 헬스케어도 조금 있고 뭐 다른 것도 조금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술주에 이제 좀 베팅이 돼 있죠. 그래서 한때 기술주가 곽강을 받을 때는 이렇게 지수보다 훨씬 앞서가지만 또 이렇게 색깔이 변할 때는 또 이게 어렵게 또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 10% 정도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다 이것들이 이제 기술주들이 좀 타격을 받으면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뭐 포트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럴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은 안 올라 답답해 또 갈아타자. 그래서 이렇게 냉탕 온탕 갈아타시다 보면 포트가 이게 다시는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수보다 뒤져지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어느 순간에는 또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다시 한번 중소형주들 많이 눌렸던 것들이 올라오고, 많이 눌린 건 지금 한 30-40% 고점에서 눌려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고, 그다음 맥세븐도 지금 많이들 눌려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뭐 10%, 15%, 20% 눌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시 터닝을 하게 되면 이게 금방 지수 대비해서 상승을 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2종목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윙 트레이딩은 세일즈포스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어위브 이제 편입이 됐죠. 자, 이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보면은 8, 9, 10월 굉장히 개별주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에너지 관련주들, 그다음에 특히 이 뉴클리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ETF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혁명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하는 퀘스천을 내면은 빌 게이츠와 머스크가 왜 이것에 베팅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수십억 달러를 조용히 쏟아붓고 있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AI는 전기를 먹고 자랍니다. 메타 데이터 센터 하나의 규모는 축구장 7개 크기라고 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2030년까지 미국 전체 전력 중 AI가 차지할 비중이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지금의 낡은 전력망으로는 이 수요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큰 규모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에너지는 답이 아니다. 그러면 화석 연료는 어떻냐? 결국은 탄소 배출, 이제 환경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이거는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 장치, 즉 배터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테크의 거물들이 선택한 유일한 대안은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오해는 원자력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보겠습니다. 3마일 사고의 공식 사망자는 없습니다. 200만 명이 노출되었지만 직접적인 건강 영향은 없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도 원자력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는 물론 수력이나 풍력보다도 훨씬 안전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압도적인 효율을 가졌습니다. 손톱만한 우라늄 펠릿 1개가 석탄 1톤 그리고 석유 120갤런과 맞먹는 에너지를 낸다고 합니다. 자, 또 원자력의 탄소 배출은 제로죠. 완벽한 청정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이미 데이터 센터 전용 전력을 확보를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죠. 바로 SMR,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빌 게이츠는 테라파워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챗 GPT의 아버지 샘 알트만 역시 헬리온 에너지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다 SMR 회사입니다. 그럼 SMR이 무엇일까요? 첫째, 초소형입니다. 기존 원전의 1% 크기에 불과하고요. 트럭으로 운반해서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둘째, 저비용입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비용은 기존 원전의 20분의 1 가격이라고 합니다. 셋째, 초안전입니다. 패시브 냉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한번 연료를 주입하면 30년간 그대로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이 최상이죠. 결론입니다. AI 붐의 2막이 막 시작됩니다. 1막은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벌써 4조 달러 기업에 도달을 했죠. 자, AI 붐의 2막은 바로 전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력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그렇지만 이 뉴클리어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는 ETF 티커 NLR입니다. 원자력 및 우라늄 관련 기업 포트폴리오를 담은 ETF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력 없이는 AI도 없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다면 사실은 NLR 지금 보시면 한 45만 주 거래되고요. 꽤 많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변동은 54%, 그러니까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은 보수가 0.56%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도 꽤 들어옵니다. 0.4% 정도 배당금을 주고 있고 2007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된 펀드죠. 굉장히 오래됐고요. 게다가 보유 종목은 29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별 종목들이 부침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원자력 관련해서는. 그래서 개별 종목을 담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 ETF를 담음으로써 반사적인 이익을 포트에 전하실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래프 잠깐 보시면요. NLR은 지금 바닥에서부터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제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피보나치 분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0.618 자리를 터치하고 며칠 전에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구역이면은 좀 담아도 되는 구역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 더 밀린다고 해도 이 116불 선은 또 첫째 저항선, 그다음 100불, 104불 선이 두 번째 지지선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종목 아마 투자 안 하신 분, 만약 개별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업턴을 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 개별 종목들 에너지 관련 혹은 뉴클리어 관련해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을 담으시는 것도 일부 간접적으로 섹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감하겠고요. 오후에 영상 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